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다들 표정이 밝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을 영화평론가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고 싶으셨을 텐데 감독님과도 배우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행 연출한 김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철입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뵙게 되셨으니까 네.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는데 정말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네, 추운데 이렇게 자리 꽉 채우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화가 오늘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운데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얘기 같이 많이 해봐요. 추운 날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데에서 모여서 같이 좋은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크게 얘기해도 되죠? 감독님께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독님은 바로 이 장편 데뷔작이었던 이전 작품인 철원기행도 그렇고 또 예전에 찍으셨던 단편들도 그렇고 사실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가족 문제 같은 것들 집중적으로 지금 관심을 삼고 계시잖아요. 이번 영화는 말하자면 어떤 뭐 결혼의 의미 이런 것에 대한 영화처럼 저한테 보이기도 하는데 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네. 이 생각을 처음 어떻게 떠올리시면서 영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됐습니까? 네. 제가 이 영화의 처음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시점이 2년 전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7년 정도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슬슬 양가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막 억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은 저희 두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봤을 때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고 커다란 벽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제 또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다 이런 불안한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서 이 감정으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추억을 갖고 있는 삼척과 인천이라는 공간 속에서 일출과 일몰을 담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획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감독님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 그 의미 같은 것을 특히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셨을 때 기본 설정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결혼을 안 해서 그렇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 또 그 임신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결혼 얘기는 조금 더 뒤로 미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7년이나 사귀다가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설정하고 또 한 가지는 양가의 부모님들을 한 번씩 찾아뵙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결혼 문제를 다루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런 기본적인 두 가지 설정을 하신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 처음에 임신이라는 그러니까 임신일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불안한 감정을 설정하게 됐던 거는 뭐 이 동거 커플한테 가장 크게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관계 이 사이에서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두 사람이 함께 살기도 버거운 이 시점에 누군가 하나가 더 생긴다는 아이가 생긴다는 그런 지점이 더욱 그 불안을 가중시킬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설정으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근데 뭐 시나리오상에도 마찬가지였고 영화상에서도 뭐 선명하진 않지만 정해놨던 거는 이 임신 여부에 대해서는 좀 뭐 선명하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냥 그 불안한 감정으로 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을 같이 쫓아가고 싶은 마음,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양가 그 설정은 그냥 저한테 비롯된 감정이었는데요. 저는 약간 뭐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은 아니어서 여자친구 부모님을 굉장히 일찍 그리고 편하게 마주했었는데 제 여자친구는 그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불안해하고 조심성이 많고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점이 좀 차이가 있고 저랑 여자친구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지점이구나라고 생각했고 그게 또 어떠한 상황에서는 또 더 불안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설정을 생각했었습니다. 네. 네. 김재벽 씨께서는 이제 이 시나리오를 아마 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캐스팅된 게 김재벽 씨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받으셨을 때 그때 첫 느낌 같은 게 어떠셨습니까? 이게 딱 처음부터 필이 오셨던 건지 아니면 감독님이 너무 선해서 거짓말을 못 하셨던 건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처음에 만났을 때 감독님이 원래 시나리오보다 저를 생각하면서 조금 고치셨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간단한 이렇게 줄거리를 식사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집에 가서 메일을 열었는데 뭐가 닮았다. 뭐가 닮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말씀. 네. 어디가 닮았다는 거지? 이런 생각하고 내가 설명을 들은 거랑은 좀 다른데 시나리오가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사실 했었어요. 그 시나리오의 어떤 부분이 가장 이색적으로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셨어요? 처음 받았을 때?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어디 퍼나리시지 않는 걸로 오늘. 네.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자, 제 생각엔 오늘 집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들리세요? 네. 자, 과연 조현철 씨는 또 어떤 폭탄 선언을 해주실지. 조현철 씨께서는 처음 이 시나리오를 받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물론 별로 매력 없다고 생각하셨고 두 번째는요? 그가 좀 무섭고 불안했어요. 시나리오 자체가 여러분이 보신 영화랑은 제가 봤을 때는 시나리오가 처음 받은 시나리오는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식사 안 하셨나 봐요. 네. 조현철 씨께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김세벽 씨는 여러 번 뵈서 참 제가 좋아하는 배우고 감독님도 뭐 철원기행 또 이 영화 두 편다 영화 참 좋잖아요. 그래서 뵙고 싶었고 조현철 씨도 굉장히 보고 싶었었거든요. 조현철 씨는 어떤 사람일까? 제가 처음에 영화에서 기억했던 건 이제 건축학 개론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홍주라는 캐릭터 있었잖아요. 나중에 차이나타운에서 나왔던 저 배우는 세상에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마스터 같은 영화 또 터널 같은 영화 이런 영화들 통해서 조현철 씨를 뵀는데 실제 어떠실까 그런 굉장히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최근에 4, 5년, 3, 4년 사이에 했던 영화들이 다들 큰 영화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를 하시다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밀집도가 있고 작은 규모의 영화를 하시게 된 건데요. 그런 면에서 촬영을 마치시고 나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영화만의 어떤 그 규모나 세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 상업영화랑 독립영화 간에 제가 체감하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현장은 언제나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고 이번 영화는 뭔가
감독님이랑 새벽 씨랑 함께 뭔가를 그래도 좀 변화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역시 김사벽 씨께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영화 참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한여름의 판타지한 영화를 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후 같은 좋은 작품도 하셨고 걷기왕도 하셨고, 근데 최근에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전 영화들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약간 느낌상으로. 또 반대로 굉장히 새로운 부분도 있는데 김새벽 씨께서는 지금 이 영화를 찍고 나선 이전의 작업들하고 이 영화가 비교해 보면 어떤 면에서 나한테 달랐다라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뭔가 작업, 그러니까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감독님도 그렇고 시나리오, 제가 오늘 GV를 하니까 저는 1차표를 되게 모아놓거나 그러거든요. 그리고 시나리오도 정확히 처음부터 좀 되짚어 보고 싶은 마음에 아무리 집을 뒤져도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애초부터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린트로 된 거를. 1차표도 맨날 이렇게 핸드폰으로 받고 거의 그랬어서 그러니까 집에 이거에 대한 어떤 실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근데 현장에 그러니까 감독님이 저희를 믿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가는 방식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것에서 오는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현장에 기본적으로 여자 스태프분이 거의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독님과 어떤 사람들을 모든 현장에 있는 분들을 내 생각을 설득할 때는 점점 이게 책임감이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감독님한테 그냥 대사를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느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질문들을 계속 이 영화가 만들어진 굉장히 독특한 그런 형식적인 측면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감독님한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철원기행하고 이 영화하고 직전 작품이었던 철원기행하고 이 영화하고 결정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이제 삼척에서 벌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 영화에서는 그 아버지가 정년 퇴임으로 나이가 드셔서 퇴임을 하는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환갑이고 네. 거기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이혼을 하겠다라는 폭탄 선언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또 이제 아버지께서 그런 깽판을 놓으시게 되죠. 네.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모여있는 가족 수도 5명씩입니다. 처음에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삼촌까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6이구나 했는데 삼촌 중간에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영화하고 똑같이 5명이 되고 네. 그 5명도 구성이 아들 둘에 그 아들 둘 중에 한 명인 사람의 배우자이거나 혹은 배우자 후보가 될 사람을 모시고 와서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숨막히는 식사 시간이 벌어지는 그런 면에서 이제 두 작품이 같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그 영화에서도 인상적으로 하고 이번에서도 하신다는 얘기는 감독님이 그런 것을 어떤 하나의 원형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항상 음식도 먹기 힘들고 서로 이렇게 막 갈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을 감독님께서 자주 떠올리실까요? 영화에서 어떤 식사 장면을 이제 좋아하는 편인데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 식사 안에서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그 이미지, 공간 여러 가지가 이 가족의 모습이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식사 장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장면에 있어서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 5이라는 숫자는
사실 어떤 숫자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제가 남동생이 있는 형제 관계고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은 와이프지만 그 당시에 여자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섯이 됐을 때 서로가 다 불편해지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여자친구 입장대로 불편하고 조심해야 되고 저도 제 입장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어떤 또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뭐가 변할지 근데 그런 게 자연스럽게 좀 내재돼서 그렇게 뭔가 나오는 것 같고 수연이한테는 7년 동안 어쨌든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모습을 이제 처음 보여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에 도대체 왜 얼마나 뭔가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면은 7년 동안 안 보여줬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정말 끝까지 숨기고 싶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상황. 그 장면에서 사실 그 김세벽 씨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아무리 집안 분위기가 쎄한 분위기라고 해도 7년 만에 처음으로 갔고 그 집에서도 아들하고 오래 사귄 그 며느리 후보라는 말도 중간에 하게 되고 근데 그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인사하고 나서 인사도 90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부침개 부치고요. 그 다음에 식사 시간에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찌개 떠주는 것도 이렇게 본인이 떠야 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서 계속 떠주고 이렇게 안달복달하기를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불편하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연기를 하셨어요. 자세도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식사를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장면에서 사실은 손님인 거잖아요. 손님으로 갔는데 어려운 자이긴 하나 그때 그런 행동들을 이제 극 중에서 지영이 하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이 영화의 많은 부분들을 배우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촬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잠시 후에 질문을 드릴 텐데 그렇게 연기하신 것은 서로 논의하신 결과인가요? 아니면 김세벽 씨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연기를 하신 건가요? 식사 장면에서의 그런 행동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논의를 했던 건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랑 제가 누구를 만나면 하는 것들 그러니까 막 누구를 만나서 막 되게 잘 챙기는 타입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지영이라면 남자친구의 부모님이고 또 사실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른다는 그 상황에서는 잘 보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안에서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초행을 보면서 이제 그 조현철 씨 관련해서 이렇게 영화 속의 모습이 너무 소년 같잖아요. 소년 같고 어떤 장면들 같은 것은 저런 건 다 아마 사전에 다 약속된 부분이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영의 부모님 댁에 인천에 있는 그 아파트에 갔다가 이제 마음 같지 않아서 지영이 밖으로 나와 속상해서 복도에서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이제 보고 조현철 씨가 그 장면 어떻게 이제 자기 여자친구를 뭔가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주냐면 본인도 울어요. 근데 우는데 우는 척 연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귀엽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 울었다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이라든지 왜냐고 물어볼 때 왜라고 소리를 내지 않고 입만으로 왜 이렇게 모양을 짓는다든지 또 영화의 맨 마지막에 저렇게까지 갈등이 크게 터졌는데 어떻게 무마가 될까 싶은데 그 차 유리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 남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영화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그 실제 뭐 조현철 씨 모습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혹은 조현철 씨가 당연히 상상하는 그 극중의 수연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한 3가지 정도의 장면들은 어떻게 혹시 그 장면들이 만들어지고 혹은 생각이 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실제로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시나리오를 받고
저희가 시나리오대로 찍지 않기로 했을 때 최대한 다정하게 보여야겠다. 그리고 너무 심각하지 않고 항상 유머를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촬영을 시작한 것도 있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좋은 사람인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얘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 어리광 부리고 뭐라 그래야 되죠? 상대방을 잘 이해해주지 않고, 그리고 삼척에 가서도 지영이는 전 붙이고 있는데 얘는 혼자 어디 갔다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뭐 겉모습은 다정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지비를 제가 뭐 그동안 수도 없이 한 것 같은데 오늘처럼 초집중해서 말 한마디 하실 때마다 말 한마디가 바닥에 떨어지셔야 눈이 막아서 눈으로 들으세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네, 집중도가 엄청난 그런 지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만든 방법론의 핵심일 것 같은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정말 무슨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추임새까지 제스처 하나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수없는 리허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영화도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배우들이랑 같이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자유를 주는 방식의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 있을 텐데 후자를 택했다고 들은 것 같고요. 시나리오가 완고가 있었지만 시나리오의 대화나 대사 그대로 두 배우가 외워서 연기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하시고 상당 부분은 배우들에게 자율로 맡겨서 배우들이 그 대사를 생각해서 연기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연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이잖아요. 네네. 그런 방법을 택하시게 된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찍기 전에 1년 전에 제가 프로듀서를 하고 장우진 감독이 연출한 춘천춘천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진행했을 때 저희 스텝이 총 3명이었어요. 그리고 트리트먼트로 시작한 영화였는데 그 영화 현장이 뭐 제가 물론 어떤 일 때문에 100%그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영화적인 순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것들이 뭔가 마법처럼 벌어지고 있는 거에 이제 카메라에 담기게 되는 순간들이었죠. 그래서 그 경험이 뭐 제가 연출하고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저도 옆에서 굉장히 황홀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도 한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이 하나였고요. 두 번째로는 결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영화였는데 그 시나리오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었어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리오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이 여기서 비롯된 것 같아요. 많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네, 네. 원래 뒤끝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 시나리오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또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결혼에 대한 질문을 담고 싶은 영화였는데 그 답을 내놓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답이 들어간 거잖아요, 제 주관이. 근데 너무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배우들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 그래서 아예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옳겠다. 그래서 매번 질문과 답을 매 씬마다 찾아가는 어떤 게 영화적 과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오늘 지비를 보시면 이 연장선상에서 배우들의 모습하고 이 캐릭터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알고 영화를 봐도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대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걸 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조연철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대화를 하냐면 이 영화에서 이제 둘 사이에서 가장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나온 건 이제 임신 여부인데, 그 임신이 뭐 임신된 걸로 나오는지 아닌 걸로 나오는지 둘이서 이제 누워서 사실 불안해서 그 얘기를 서로 하고 싶지만 대놓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상황에서 김재벽 씨가 너 진짜 임신이라면 아들이면 좋겠어, 딸이면 좋겠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현철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요즘 타일이 붐이라는데 타일 자격증을 딸까 아니면 식당을 낼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 대답치고 너무 구체적인 대답이잖아요. 타일 붐인데 타일 자격증을 딸까 아니면 식당을 낼까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왜 그런 대답을 하셨는지, 이거 시나리오에 있는 건 아니죠? 네, 네, 없었습니다. 네. 왜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저의 영화를 하는 친구들이 타일 일을 하고 있었어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생계에 관한 하여튼간에 뭐 자기 딴에는 장난 반, 진단 반, 그리고 불안도 있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려고 그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때 제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세벽 씨한테 이제 현장성에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다면 내가 A라는 말을 했을 때 상대가 B라고 대답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사전에 리허설 같은 걸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정해진 게 없고 배우가 어쨌건 최대한의 그런 자연스러움을 살려서 즉석에서 대사를 만약에 만들어내거나 생각해서 하는 대사라면 상대방이 무슨 대사를 말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너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딸이었으면 좋겠어라고 회심의 일격을 날렸는데 상대방이 타일공이 날까, 식당을 하는 게 날까 이런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배우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현장에서.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네네. 상관없는데라고 대답을 하긴 했었어요. 극 중에서. 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 질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여쭤본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영화가 계속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반대로 김세벽 씨가 해도 마찬가지죠. 김세벽 씨도 뭐라고 말을 하면 그게 조현철 씨도 그것을 미리 다 예상했던 질문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 나가니까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의적이면서 한편으로는 극도로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내가는 것에 대한 그 배우로서의 느낌 같은 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사실 되게 테이크를 많이 갔어요. 특히 그 씬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씬이 길다 보니까 그 씬은 조금 정하고 했었어요. 처음에 한번 어떤 테이크를 가고 흐름을 만든 다음에 이런 얘기를 살리고 이런 얘기를 쳐내고 그런 것들을 계속 정리하면서 시간도 줄이고 조금 더 컴팩트하게 계속 만들어서 찍었던 씬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방식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초반인데 점점 갈수록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갔었어요. 감독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극 중에서 이제 그 지영이 임신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잠깐 나온 화면으로 아주 작게 보면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을 때 답변을 하셨는데, 어찌됐건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그걸 보기가 캐치하기가 어려워서 네.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일단 먼저 김재덕 씨한테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건, 배우 입장에서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연기를 하셨을 텐데 영화 속에서 지영을 연기할 때 임신이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연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임신이 된 걸로 생각하시고 연기를 하셨습니까?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은 임신을 하지 않았다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삼척으로 가는데 이제 이분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으로 갔었어요. 원래 정말 시나리오는
삼척을 가는 중간에 휴게소에서 약국에 들러서 그것을 사서 확인을 한 다음에 뭔가 하는 그런 진행이었거든요. 근데 감독님한테 왜 확인을 안 하고 삼척으로 출발을 할까요?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 하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얘기했고 감독님이 그거를 받아들여 주셔서 바뀌었어요. 그걸 확인하고 삼척으로 떠나는 걸로. 다만 이제 영화에서 그걸 드러내지 않는 방식이었던 거죠. 네. 이 영화 관련해서 가장 이제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후반부 장면들인데 이제 저런 여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로드무비의 형태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동해 찍고 서해 갔다가 서울로 오는 거잖아요. 안 되구나. 서해 찍고 동해 갔다 서울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이제 이런 그 로드무비를 찍을 때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가는 여정을 굉장히 길게 찍고 돌아오는 장면들은 극도로 이렇게 장면만 설정만 보여주고 돌아온 곳으로 해서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유독 가는 것도 그렇지만 돌아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을 계속 넣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노우체인 같은 것을 갈게 한다던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직진이 막혀가지고 차에서 갈 수가 없으니까 내리게 하는 장면이라거나 그러니까 왜 그런 귀로에서 겪는 그 어려움 같은 것을 강조하게 후반부를 찍으셨는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